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사업에 창원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남도 핵심 사업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낡은 다중 미용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화재를 계기로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경남 지역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짓습니다. 오는 2022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설 추석과 더불어 중요 명절로 불렸던 정월대보름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민속놀이를 통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노후화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사업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는데요. 경남도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4년 조성돼 세계적인 기계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2,500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의 입주업체만 2,800여 개로 현재까지 57조가 넘는 생산액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에 뒤처져 기계 제조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마저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국내 최고의 국가산단이라는 명성조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대기업들 경쟁력을 많이 잃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체가 이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생력을 내부에서 이제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창원 국가산단이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의 시범단지로 선정된 겁니다. 4년간 매년 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스마트 공장 800개 구축을 목표로 수소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하이테크 산단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휴폐업한 공장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 창업센터를 열고 산단 내 복지문화센터와 헬스케어 서비스 센터 등을 만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국가산단이 경남형 스마트 산업단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창원시를 비롯한 산업단지 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도 이번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2의 경제 전성기를 가져다 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정부 발표가 대한민국 미래형 산단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여정의 첫발이자 106만 창원시의 창원 경제 부흥을 일으킬 신호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경남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이번 달까지 경남 창원 스마트 사업단을 출범하고 4월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이번 대구 주상복합건물 사우나 화재로 부상자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과 제천 참사처럼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던 걸 보면 이번 대구 사고도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특히 상가와 아파트가 붙어있는 오래된 복합형 건축물은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송국회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죠. 네, 송 기자. 이번 대구 사고처럼 아파트가 딸려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는 인명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불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상가들이 아래층에 있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위층에 몰려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 불이 나면 연기가 위로 솟구치다 보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창원 마산회안구의 한 아파트 상가 1층 식당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손님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휘발유통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는데요. 초기 진화가 빨라서 다행히 위쪽 아파트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아찔했던 사고 모습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네. 그만큼 주상 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여부가 피해 규모를 판가름합니다. 네. 이번에 불이 난 이 대구의 건물의 경우에는 40년 된 정말 오래된 건물이고 네. 또 불이 난 4층 사우나 시설은 그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창원의 주상 복합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 1983년에 지어진 한 건물입니다. 1, 2층은 점포들이 있는 상가이고요. 또 3층부터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아 보였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복도에는 스프링클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 곳곳에 보이는 전선도 오래돼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창문도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도 지금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라는 겁니다.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건물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3계층 이제 되게 되면 스프링클러는 안 해도 되고 지금 현행법에 나중에 똑같은 건물이 짓는다면 돼야죠. 네, 인근 40년 이상 된 주상복합 건물도 찾아가 봤는데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주로 원도심 중심으로 이 같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옛 상가형 아파트에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문제는 건축 당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 안전 문제의 경우에는 중간에 법이 개정됐으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화재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요양병원이나 노유자 시설을 빼고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 연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에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법은 바꿔놓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했던 제천이라든지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발생하는 화재들이기 때문에 네, 오래된 건물의 이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점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 참사를 겪고 나서 소방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화재 안전 특별조사 1단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화재 위험과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 건데요. 경남의 경우에 13,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절반 가까이가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이 제천과 밀양 참사 이후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스프링클러는 또 건축 당시에 용도나 면적 등 복잡한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이 새로운 기준을 소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건물을 다 뜯어내고 수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새로운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체험입니다. 하지만 정작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는 2021년 일령군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교육 체험시설이 들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조정해보고 드론을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평소 멀게만 느껴지는 수학이지만 놀이와 게임을 통하면 더 이상 수학은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변화된 교육의 중심에는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
드문드문 열리는 박람회나 수학체험관 등을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의령에 들어섭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의령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수학체험관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교사들을 위한 3D 프린트 등 인공지능을 접목한 체험시설이 들어섭니다. 20일 도교육청과 의령군은 업무 협약을 통해 의령군은 부지 무상임대와 건축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경남도 교육청은 나머지 사업비와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운영과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패러다임을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교육 체험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교육 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490억 원. 도교육청과 의령군은 이곳 청소년 수련관 인근 부지를 마련해 오는 2021년까지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은 경남 소방교육훈련장과 경남학생연구원 등 인근 교육 인프라와 연계해 교육하기 좋은 의령으로 한 발 더 내디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건립이 되면은 경남의 미래교육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령군의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국 최초로 들어서는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 2022년 3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설은 나가서 새도 보름은 집에서 쇠야 한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을 중요시했는데요. 통영에서 주민화합과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민속놀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위로 방패연들이 춤을 춥니다. 거세진 바람을 타고 연이 올라갈수록 얼레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선수들의 손길도 빨라집니다. 통영 각 지역에서 모인 연날리기 선수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연을 높이 띄우며 진검승부를 겨룹니다. 운이 좋게 제가 다른 연을 다 물리치고 1등인 것 같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이렇게 또 1등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빙 둘러앉아 윷을 던지는 사람들. 윷을 던질 때마다 구경꾼들의 한호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예로부터 윷놀이는 농민들의 풍경을 점치던 풍습이었지만 지금은 재미로 즐기는 인기 민속놀이가 됐습니다. 이처럼 통영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전통 연날리기 대회와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영 전통 연날리기 대회와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들 그동안 애군을 모두 떨쳐버리고 올 한 해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어와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투어가 익숙치 않은 어린이도 전통놀이를 즐기며 정월 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고 저희 애들이 즐겁게 체험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설 추석과 더불어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던 정월 대보름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요즘 통영에서는 매년 시민들이 민속놀이의 장을 만들어 정월 대보름을 추억하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20일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첫 생존권 사수 매각투쟁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매각 절차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매각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 산업은행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재규 영화감독이 창원 문화재단 신임 비상근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창원 문화재단은 20일 강재규 감독을 비상근 대표이사 공개 모집 최종 합격자로 공고했으며 강 후보자가 2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면 신원조회를 거쳐 오는 28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2021년 2월 말까지 2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정의당이 여영국 후보 캠프에 제2당사를 꾸리고 오는 4.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력 따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당 상무위원회를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개최하고 이정미 대표가 창원으로 거주지를 옮겨 보궐선거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가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로 치러지는 만큼 일찌감치 여영국 후보를 공천하고 창원 성산 지역구 되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밀양 주민들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개인이 아닌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하다 유죄 선고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송전탑 문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유죄를 받은 주민들을 3.1절 특별 사면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탑 건설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해왔던 주민들도 화해와 용서로 화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대학교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20일 경남대 한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박사 23명, 석사 157명 등 졸업생 2,717명이 배출됐습니다. 박재규 총장은 졸업식에서 젊은이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3년까지 공립유치원 402개 학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신설되는 공립유치원 규모는 단설의 경우 21개원 275학급, 병설은 24개원 68학급입니다. 증설되는 규모는 단설의 경우 8개원 26학급, 병설은 25개원 33학급으로 이번 신증설로 공립유치원에 추가로 수용 가능한 원화수는 7,6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18학년도 22.6% 수준에서 2023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위가 잠잠해지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고농도 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공기질이 점차 탁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경남의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먼지가 해소될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봄 날씨에 한층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주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빨래하기는 좋겠지만 공기질이 나빠서 실내 건조가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헬로 경남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